안녕하세요. 살면서 그렇게 딱 떨어지는 값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막 나이 40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는 뭐든 계산의 명확한 값이 정해진 것을 좋아해요. 제 인생도 제가 계산하는 대로 흘러가길 바랬고 줄곧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래서 제 인생관에 맞게 직업도 수학 강사였어요. 25부터 시작해 10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저보다 4살 연상인 남편과는 같은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국어 강사였는데 수강하는 학생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남편이 근무하고 있던 학원에 취직하게 되었을 당시 이미 남편은 그 학원에서 유명 인사였거든요. 경력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가르치는 걸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인지 매년 남편과 같은 전공으로 S대에 간 학생이 유독 많았죠. 그러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있나요? S대 보내는 강사로 소문이 파다해 남편 덕에 학원 인지도가 날로 높아져 원장님이 효자 강사라며 극찬하기 바빴어요. 그런 남편이 왜인지 유독 저를 많이 신경 써줬어요. 물론 강사 중 가장 어렸고 경험도 적으니 그랬을 테죠. 하지만 제 일에 익숙해진 후에도 제 아래로 후임 강사가 들어온 후에도 남편은 저를 참 잘 챙겨주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특별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1년 반의 연애 끝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고 그 뒤로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를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에 근무하셨는데 결혼 승낙을 받은 후 가끔 찾아뵈면 꼭 제 부모님의 직업을 들먹이며 말을 보탰어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영 마음에 걸리네. 아직 이렇게나 젊고 예쁘신데 어머님께서 나이를 먹다뇨. 그런데 어떤 게 마음에 걸리신다는 거예요? 예비 사돈댁 말이야. 너희 부모님 직업이 영 우리 집안이랑 수준이 맞지 않잖니? 결혼은 수준 맞는 집안과 연을 맺어야 탈이 없다는데. 그래도 너랑 아들이 잘 맞아 다행이지. 저희 부모님 직업에 어떤 게 수준이 안 맞다는 건지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아버님 못지않게 대단하신 분들인걸요. 어머 그럼 너무 고깝게 듣지 마렴. 아무래도 내 남편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아는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니 그 수준과 비교했을 때를 말한 것뿐이야. 기업도 다 수준이 있으니 말이야. 내 아들이 평범한 집안인 네가 좋다는데 그런 건 감수해야지 어쩌겠니? 시부가 젊었을 적 대기업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심을 시부가 아닌 시모가 부렸던 거예요. 누가 보면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줄 착각할 정도로요. 처음엔 저희 부모님이 직업이 걸린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까지 그 화살이 미쳐 나중에는 저를 낮추는 듯한 말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남편과 같은 대학 동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것도 영 불만인지 제가 남편과 같은 대학을 나와 다행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남편은 수석 입학이었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저보다 좀 더 머리가 좋은 것은 확실하니 남편 말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그이의 선택을 무조건 존중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밉게 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라 여기며 이해하려 했죠. 그렇게 생각하며 결혼 준비를 이어가던 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탓에 저희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조금 더 앞당겨 계획보다 빨리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시모가 잘 나가는 남편의 명성을 떨어뜨릴 작정으로 혼전 임신을 한 것이냐며 임신한 저를 모질게 탓하기 시작했죠.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임신이라니. 내 아들 직업이 학생을 가르치는 건데 어쩌자고. 어머님, 저희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 죄송하다는 애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소문이라도 나서 내 아들 앞길 망칠 생각이냐?
너보다 잘 나가는 우리 아들 샘나서 이 사고를 친 거야? 응? 제가 오빠를 샘낼 이유가 뭐 있겠어요. 오빠가 잘 되면 저도 너무 좋은걸요. 어머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뭔지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뭐? 부모니 당연한 거 아니냐? 너야 그저 그런 강사 나부랭이지만 내 아들은 너랑은 차원이 달라. 너도 알 것 아니니? 결혼 석 달 앞두고 누가 내 아들 체각이라도 한다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덜컥 임신을 해? 수준 떨어지는 네 부모는 네 임신이 마냥 좋다니? 속도 없는 양반들이 잘했다고 하느냐고. 어머님, 자꾸 제가 나쁜 마음으로 혼자 계획하고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임신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만 강사 아니고 저도 강사고요. 어머님껜 제가 그저 그런 강사로 보일지 몰라도 제 부모님껜 그 누구보다 유능한 강사예요. 어떤 마음인지 잘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네가 우리 아들보다 유능해? 웃기지도 않네. 사회적으로 내 아들이 더 출중한 건 너무 당연한데 내가 이 상황에 지금 네 부모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니? 그리고 똑똑한 내 아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할 리 없으니 이건 전부 덜 떨어진 네가 만든 짓이 뻔하잖아. 그러니 널 나무라지.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냐? 시모의 역정이 너무 심해 몇 날 며칠 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 결혼을 엎어야 하나 심히 고민하게 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미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결국 독하게 마음먹지 못하고 참아야만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모가 저를 탓하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전적으로 나서서 시모를 말리고 제 편에 서서 잘 대처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무리 드센 시모라도 믿음직한 남편만 있다면 고부 갈등이 생겨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남편 덕에 이 갈등을 잘 넘기고 시모와도 잘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임신 기간에도 저는 강사로서 큰 탈 없이 지냈어요. 물론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도 전혀 생기지 않았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을 보내며 안정적으로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평화롭게 지내던 만큼만 평안하길 바랬는데 그저 제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출산 후 친정엄마가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해 마음 놓고 있었는데 막상 출산하고 나니 잠자코 있던 시모가 먼 시골에서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친정이 가까워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렸지만 시모가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러실까 싶어 더 말리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산후조리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았기에 며칠 편히 지내시고 내려가시라고 할 생각으로 친정엄마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조리해주러 와달라고 말해두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올라오자마자 친정엄마를 보내더라고요. 자기가 며칠 있으면서 챙겨주면 되니 마음 쓰지 말고 가라면서요. 하지만 제 산후조리를 핑계로 올라와 놓고 산후조리는커녕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니, 되려 절 더 힘들게 했다고 해야 맞는 말이겠네요. 저를 살펴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아기 때문에 왔을 테니 아기는 챙겨줄 거라고 믿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다가 아기를 막 재어 뉘어놓으면 잠든 모습이 천사같이 예쁘다며 벌떡벌떡 안아 올려 깨우기 일쑤였고 출산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제가 밖에 나가 양손 가득 장까지 봐와야 했어요. 시모는 제 친정엄마까지 돌려보내놓고 정작 제게 손님 대접까지 받길 원하시더군요. 더 웃긴 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이라도 도움받기 위해 친정엄마를 부를라 치면 시모는 제게 생각이 없다며 난리를 쳐댔어요. 본인이 있는데 사돈댁한테 힘들다는 티를 내면 얼마나 본인을 욕보겠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에만 있는 게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러느냐며 이래서 애나 잘 키울 수 있겠냐는 소리까지 하는데 골이 지끈거릴 정도로 화가 나는 걸 괜히 말을 보탰다가 큰 소리가 날까 싶어 꾹 참으며 버텼어요. 결국 저는 출산 2주 반 만에 혼절해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혼절할 때 아이를 안고 있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지
그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면 정말이지 상상하기도 싫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 정신을 차린 뒤 하루만 병원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안 시모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는 제게 마구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너 병원에 있으면서 아주 좋았나 봐. 얼굴이 하루 사이에 확 폈네. 빚이란 너 때문에 내가 하루 꼬박 육아만 했잖아. 내가 무슨 육아 도움이나 하려고 올라온 줄 알아? 제가 올라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렸는데 한사코 오겠다고 고집부린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왜 혼절해서 병원까지 실려갔는지 정말 몰라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응? 네가 약한 걸 누구 탓을 하려고 들어? 이래가지고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니? 제가 약한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절 힘들게 만든 거죠. 지금도 아파서 병원까지 실려갔던 저한테 어머님 부려먹었다고 따지고 계시잖아요. 산후조리 해야 할 시기에 먼 길 올라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어머님 챙기랴, 잠 못 자며 보채는 아기 챙기랴, 제가 어떻게 버텨요? 너 정말 웃긴다. 네가 무슨 상전이라도 되니? 애 낳은 게 대접받아야 하는 일이냐? 나 때는 산후조리랄 것도 없었어. 그런데 아주 멀쩡히 다 했다고. 어디서 주접을 떨어? 엄마, 왜 그래? 새벽잠 줄여가며 아기 돌보는데 힘든 게 당연하잖아. 엄마가 조금만 신경 좀 줘요. 당신도 엄마한테 그렇게 언성 높이지 말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또 왜 그래들. 아니, 더 신경 써주실 필요도 없어. 어머니, 저 병원에 갔을 때 아기 돌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그만 시댁으로 내려가세요. 당신이 어머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와. 야, 몸뚱이 나약한 걸 들먹이면서 감히 시어미인 나를 이렇게 대우해?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내가 내 아들, 내 손주, 집에 마음대로 있지도 못해? 네가 뭔데 날 내쫓아? 농사 짓는 내가 시아비한테 맡겨두고 올라와 있는 건데 네 눈치까지 봐야 하냐?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 말아야? 저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혼절한 후라 눈치가 보였는지 알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이대로 내려갈 생각은 없는지 노발대발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말에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심의 일침을 남편을 향해 날렸습니다. 당신 결혼 1년 만에 고부 갈등을 방관한 이유로 이혼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어머님 시댁으로 데려다 줘. 마지막 기회야. 시모는 제 태도에 자신을 무시하냐며 더욱 불같이 화냈지만 저는 그저 남편만 차갑게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제야 시모를 뜯어말려 시댁으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돌아와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해? 도와주러 먼 길 오신 분이잖아. 부족해도 좀 좋게 봐줄 수는 없어? 우리 부모님 이런 대우받는 거 정말 속상하고 서운하다, 당신한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세상 떠나가라 울며 소리쳤어요.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다 말해봐. 당신은 처가에 가면 귀한 손님 대접만 받으면서도 항상 불편한 기색 숨기질 않았잖아. 당신은 되고 난 왜 안 되는데? 나는 항상 참고만 살아야 해. 내가 가만히 있으니 어머님이 진짜 나 산후조리 도와주러 온 줄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힘들다고 그 정도 말했으면 어련히 눈치채고 어머니 보내도 모자랄 판에 더 신경 써주라고. 아직도 어머님이 나 좋다고 봉사하러 온 것 같니? 근데 내가 왜 혼절했겠냐고. 심지어 아픈 걸로도 욕먹는 나를 보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잖아. 내 편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 내가 한마디 해야지. 그걸 보고 서운하다고 말하면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잖아. 아니, 난 그래도 어머님이 당신 챙겨주러 왔으니까. 네, 사실 남편은 시모가 저를 잘 도와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요. 그날 저는 시모가 올라와 지내는 동안 제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더는 시모와 얽히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남편은 아무리 저와 시모의 관계가 안 좋아도 어떻게 그러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 시댁에는 거의 찾아뵙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지 않는 동안 저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는지 아이 돌잔치 겸 1년 만에 시댁에 들렀던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수없다며 축사에 있는 소만도 못하다고 시댁에 있는 건 물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게는 물 한 잔 내주시지 않았죠. 그때부턴 남편도 더는 시댁에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제가 찾아가는 걸 싫어하니까 되려 너무 편했어요. 시댁 눈치 볼 것 없이 맘 편히 제 아이한테만 집중하면 되고 가끔 친정에 가 친정 부모님의 챙김받으며 지내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저의 가족에게만 온 정성을 쏟으며 단란한 날들을 보내다 보니 시간은 훌쩍 흘렀어요. 아이가 3살이 되니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원활해졌고 저는 동네에 있는 학원에 일자리를 얻어 복직하게 되었어요. 경력 단절이 되는 건 절대 볼 수 없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든 오래 쉬면 입지를 다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처음엔 아이가 엄청 힘들어 고민이 많았지만 2달쯤 지나니 서서히 적응을 해갔고 친정엄마가 아이가 종일 어린이집에 지낸다는 걸 뒤늦게 알고는 2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아이는 기본반으로 바꾸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도 저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래서 친정과 가까이 지내는 게 여자에겐 큰 덕인가 봐요. 하지만 육아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엄마인 제가 완전히 일에만 몰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일과 육아의 비율을 최대한 맞추려 노력하다 보니 워킹맘으로 지내는 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학원 시간을 뺄 수 없는데 아이가 아플 때가 특히 막막했죠.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뺄 수 없어 엄마가 아이의 간병을 했었는데 아이가 퇴원할 때쯤 친정엄마가 아픈 바람에 어쩔 줄 몰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땐 정말 제 욕심 때문에 엄마와 아이를 모두 고생시킨 것 같아 큰 죄책감이 들었죠.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마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지내다 보니 금세 아이는 5살이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큰 결심을 했어요. 유명 강사로 많은 페이를 받으며 일했던 만큼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유명 강사의 타이틀을 두고 더 늦기 전에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동네에 너무 크지 않은 학원을 차렸거든요. 남편이 처음 학원을 차린다고 했을 땐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걱정이 좀 됐어요. 실로 초반에는 학원 수가 많지 않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명성 덕인지 1달, 2달이 지날수록 점차 학생 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안정적인 규모에 접어들었죠. 그러면서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아져 너무 좋았어요. 물론 평일은 여전히 남편과 저는 바쁘게 시간을 보냈지만 주말만큼은 오롯이 우리 세 식구를 위한 날을 보냈어요. 이전에는 밤낮 없이 바빴던 남편이었지만 이제 직접 운영하는 원장이 되니 시간 조율에 자유로워졌거든요. 저 역시 수업이 없는 시간은 아이를 챙기기 쉬웠어요. 거기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배려해 시간제 수학 강사를 구해 제 저녁 시간을 확보해 주었죠. 저는 그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경력도 쌓이면서 제 아이를 챙기는 것에 소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앙숙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학원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후에 학원을 차렸다고 알렸는데 마치 남편 덕에 차리자마자 잘 된 것처럼 추켜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원장, 제가 부원장의 위치에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아들이 차린 학원에 일개 강사로 제가 있는 거라며 어찌나 저를 깔봤는지 모릅니다. 같은 대학 동문이면 뭐하니? 내 아들은 명예가 높아서 학원 차리자마자 학원생이 줄줄이 꼬이는 거 보면 누구랑 딱 비교가 되네. 남편이 학원 차려 기쁘신 건 알겠는데
굳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뭔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같은 업계 사람이니 남편이 얼마나 유능한지는 잘 알아요. 그러니 저와 비교하는 식의 말투는 좀 자제해 주세요. 왜? 기분 나쁘냐?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 결혼할 당시 보잘것없는 너를 내 아들과 대학 동문이라는 것만 보고 허락했어. 그런데 그 대학 간판도 의미가 없지 않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내가 그때 더 따져봤어야 했나 봐.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진이 생겼을 때도 그렇게 저 혼자 실수한 것처럼 쥐잡듯 잡아놓고 그걸로는 모자르세요? 그렇게 제가 성에 안 차면 결혼 전에 잘 좀 따져보시지 그러셨어요. 이미 부부의 애까지 있는 상황에 그런 말씀은 해서 뭐하나요? 어머, 왜 그렇게 화를 내니? 그냥 우스갯소리 좀 한 걸 가지고. 이런 소리 듣기 싫었으면 네가 네 처신을 좀 잘해서 경력도 쌓고 내 아들만큼 강사로 이름도 좀 날리고 그러지 그랬어. 왜 네가 못해놓고 나한테 괜히 성을 내니? 내 아들이 학원 원장인 게 배라도 아프냐? 아, 남편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아내도 있나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를 긁어대시니까 화가 날 뿐인 거죠. 아들 자랑스러워하는 거 다 이해하는데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저울에 올려놓고 재는 것 좀 그만하시라고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내가 무슨 저울질을 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니? 네가 내 아들이랑 저울질할 깜냥도 안 되는데. 나는 그냥 내 아들보다 못난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시모의 예의 없는 말들을 뭐하러 듣고 있나 싶은 생각에 이런 시모를 상대하고 있는 제가 다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든 후로는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아들이 잘났다 이런 식으로 대꾸하고 말았죠. 남편이 학원 원장인 것은 틀린 말도 아니고 남편이 원장이고 아니고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어차피 남편 학원이 제 학원인 셈인데요. 시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매번 상대하며 제 힘만 축내느니 듣기 좋은 말해주고 마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실로 제가 무미건조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시모도 약 올리는 재미가 없었는지 몇 번 더 거론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모를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감이 왔어요. 그 뒤로는 어쩌다 시모와 연락을 하기라도 하면 그냥 맞장구나 쳐주고 제가 조금 부족하죠 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시모는 머쓱한지 이제 제가 조금 자기 파악을 해 대화가 통한다며 지금 같은 태도가 쭉 이어졌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시모의 말에 기가 찼지만 상대할 인간이 아니다 싶어 대충 넘겼어요. 그 뒤로는 시모가 남편 자랑을 한답시고 제게 연락하는 게 뚝 끊겼고 저는 그제야 숨통이 트였어요. 그렇게 학원 일과 육아에 열중하며 지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혈압이 오를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모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줄곧 무릎 통증을 자주 느꼈어요. 사실 시모는 가방끈이 짧아 젊어서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와 결혼하고도 남편을 낳기 전까지는 쭉 일을 쉬지 않았고요. 젊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썼으니 나이가 들어 고된 농사를 하니 몸 여기저기 남아나는 곳이 없었던 거죠.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걸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지냈다가 결국 심각한 상태까지 병을 키운 거예요. 결국 시모는 남편과 시부의 고집으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무릎 수술이 저는 잘 알지 못해 수술만 하면 금방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재활까지 할 정도로 힘든 수술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시모와 저의 사이가 워낙 좋지 못하다는 걸 남편도 알기에 저희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큰 병원에서 수술을 했음에도 제게 간병을 맡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술에 재활까지 해야 하니 먼 시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다며 좋아질 때까지는 퇴원하고도 한동안 우리 집에 있겠다는 겁니다. 며느리로서 너무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저를 못 괴롭혀 안달이던 시모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낸다면 얼마나 더 저를 들들 볶겠어요. 산후조리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님 대접을 받으려던 분이니 제게 어떻게 할지 말 안 해도 눈에 훤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 제 의사를 존중해 줄 사람이 있을 리가요? 되려 나쁜 며느리, 나쁜 아내밖에 더 되겠어요? 아파서 잠깐 함께 지낸다는 것에 제가 큰 소리 내는 게 우스워질 뿐이었죠. 고민 끝에 시모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 제게 시모는 되바라졌다느니 인정머리가 없다느니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욕을 다 들어봤네요. 아픈 자기를 바쁜 아들과 두면 누가 챙겨주냐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는 게 며느리 노릇은커녕 시모를 굶겨 죽일 작정인가 보다 하고 막말을 퍼붓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도 시모에게 당한 것만도 몇 갠데 굽힐 수 있나요? 굴하지 않고 간소하게 짐을 싸 친정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지내기로 하고 처음 며칠은 제가 출근할 때 시모와 남편의 식사를 위해 국과 반찬을 챙겨 집을 들렀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어찌나 자기 집인 양 굴던지 저더러 시어미 돌보기 싫어서 집 나간 것이라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지 마음대로 집을 쳐들어왔네.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직접 모셔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로 반찬 몇 개로 좋아할 줄 아냐? 내가 그렇게 우스워? 제가 친정 가 있는 게 속상하시면 평소에 저한테 잘 좀 대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남편이 바빠서 제가 이렇게라도 안 챙겨드리면 쫄쫄 굶으셔야 하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 시어미 좀 챙기는 게 싫어서 내빼?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집에 들어와서 나 챙길 거 아니면 김조각 하나라도 챙겨오지 마렴. 다 밑보여놓고 뭐 하는 척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인정머리 없는 못 배운 거사. 아, 차라리 잘 됐네요. 힘들게 반찬 만들어봤자 좋은 말은 하나도 못 듣는데 저야 좋죠. 그러면 어머님 시댁 내려가기 전까지는 저는 아예 신경 안 쓸 테니 알아서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저것이 진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거사. 쓸모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무능한 게 버르장머리까지 없어선 어디다 써먹나 저걸. 으유. 시모와 또다시 한바탕 한 뒤로는 최소한의 챙김도 하지 않았어요. 학원에서 남편을 마주치다 보니 그나마 간단한 반찬 몇 가지는 손에 들여보냈지만 다른 건 신경도 쓰지 않았죠. 시모와의 접점이 일부러라도 줄이며 지냈어요. 그렇게 시모가 쾌차해 시댁에 돌아가기 전날이 왔어요. 저는 그제야 해방이라도 된 것 마냥 기분이 몹시 좋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굳이 제게 전화해서 할 말이 있으니 퇴근하고 집으로 와보라는 겁니다. 뭔가 쎄한 기분이 엄습했지만 잡아먹을 듯 소리치던 여느 날과 달리 사근사근 말씀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불안한 마음을 숨긴 채 저는 시모가 있는 우리 집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 감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남편까지 불렀기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끝까지 자기 편한 대로 저를 구워 삶을 작정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른 이유는 별건 아니지만 지금 꼭 해야 할 말이라 그랬다. 바쁜 우리 아들까지 불러 미안하구나.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우리 부부를 다 불렀어? 오늘 기분도 무척 좋아 보이고 말이야. 우리한테 할 말이 나쁜 말은 아닌가 보네. 내가 너희 불러놓고 대뜸 나쁜 말 할 게 뭐 있니? 우리 며느리한테 할 말인데 우리 아들도 알아야 하니 부른 거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제 무릎이 온전치 못하잖니. 네 시아비도 옛날부터 허리 디스크로 힘들었고. 그렇지. 아버지도 허리 디스크로 꽤 오래 고생하셨고 어머니도 재활은 잘 됐다고 해도 정같진 않으시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내 아들이 잘하지 않니? 며느리 실력 정도면 대체할 강사는 얼마든지 있을 테지. 그러니까 학원은 아들한테 맡기고 하진엄이 네가 내려와 농사 좀 지어야겠다.
네? 싫은데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네 의사를 묻는 게 아니야. 어떻게 넌 한 번을 앉으려고 내 말에 토를 달아? 그러고도 네가 선생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학원 이미지 망가뜨리지 말고 농사 지으러 내려와. 예의에 생각까지 없는 선생이 있다는 소문나서 학원 망하는 꼴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강사로서 실격이라며 남편 학원에 패 끼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더군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중 제일 화가 나는 건 시모의 말에 반박은커녕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가만히 인형처럼 듣고만 있는데 생각이 있는 건가 싶었죠. 제 인생을 며느리라는 이유로 써먹을 궁리를 하는데 남편은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결국 제 화는 남편에게 화살이 되어 향했어요. 당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지금 하는 일 다 관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게 말이 돼? 그게 맞는 처사냐고. 어쩌겠어. 엄마 말대로 난 학원 때문에 바쁘고 그나마 조금 여유로운 당신밖에 더 있어. 내가 형제나 남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엄마 아빠 모두 몸이 성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역시 부모 생각해주는 건 내 아들뿐이구나. 이렇게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잘하니 뭘 해도 성공하지. 예, 그럼 넌 내일 나와 같이 내려가야 되니 채비를 해두거라. 누구 마음대로 내려가요? 아무리 제가 가족이라는 소속에 속해 있어도 그렇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어머님 아들 데려다가 부려먹으세요. 엄연히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니. 남의 자식 고생시킬 궁리만 하지 마시고요. 당신도 정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되면 당신이 직접 내려가. 가서 농사를 짓든 요양을 도와드리던 다 당신이 가서 하라고.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되려 결혼하면 자기 부모가 제 부모고 제 부모가 자기 부모인데 도움이 필요할 땐 선 긋는 게 이기적이라며 너무하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도대체 뭐가 너무하단 건가요? 저도 제 꿈이 있는 건데. 저를 무시하다 못해 이제 제 노동력까지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과 시모에게 고함을 치며 따졌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소중한 자식이고 그 누구보다 유능한 강사로 인정받아요. 어머님이 폄하하고 비교질하던 그깟 강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는 강사라고요. 당신 아들과 똑같은 직업인데 왜 저만 차별하고 못되게 구세요?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아들만 귀하게 여기실 거면 이혼하고 아들 품고 사시면 되겠네요. 저도 저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한테만 베풀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저 싫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소중한 강사직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죠. 당신도 그래. 당신 그 커리어 지키려고 와이프는 시골에서 농사 짓게 한다는 게 말이야? 개소리 집어치우고 아픈 부모님 눈에 밟히면 당신이 직접 보살피면 되겠네. 당장 이혼해. 아니 여보,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이혼이라니. 아니, 내가 언제 널 막대했다고 그러니? 가치관이 조금 달라 의견 대립이 있을 뿐 막대하진 않았다. 어쩜 수준 떨어지는 며느리라 그런가 시어미 앞에서 이혼을 들먹이네. 저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상황에 시모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요. 이 청것이 어디 감히 귀한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그 힘에 저는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이년이 시부모가 하는 말이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 매사에 고집만 피워대서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여튼 멍청한 게 아집만 세서 쓸모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지켜보던 남편 새끼가 옆에서 안절부절거리고는 지 엄마가 이기고 있으니 차마 막지 못하는 척 가만히 있더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시모의 소나기에서 온 힘을 다해 빠져나와 당장 눈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 시모에게 냉수 마찰 시원하게 시켜줬어요. 그런데 물인 줄 알았는데 시모가 마시려고 둔 유자차더라고요.
눈 따갑다고 정신 못 차리는 시모를 대신해 남편 새끼가 글쎄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야. 이 개념 없는 여팻네야. 라며 손을 번쩍 올리더군요. 와이프가 당할 때는 막아주지도 못하는 게 지 엄마 다치는 건 죽어도 싫나 봐요. 더는 참을 수 없어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별 수 있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걸요. 하지만 곱게 뛰쳐나올 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으로 향하면서 곧장 시부에게 전화했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신 시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지만 이악 물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알렸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왜 친정 부모님도 아닌 시부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전했냐고요? 사실 시부는 시댁의 유일한 정상인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며느리를 아껴주셨어요. 솔직히 농사 짓느라 시골에만 있으셔서 많이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먼저 생긴 아들보다 뒤늦게 시집온 며느리를 더 친자식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거기다 손주인 제 아이보다 저를 더 환하게 반겨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 시모와 다툼이 있어 시댁에 가지 않게 되었을 때 역시 시댁에 와서 괜히 눈치 보며 마음고생할 것 없다고 해준 것도 시부였어요. 그래서 시모와의 연락조차 잘하지 않을 때도 꼬박꼬박 시부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고민이 생겼을 때도 털어놓으며 조언도 받고 응원도 받았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어요. 시부는 저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먼 시골에서 불이 나게 올라오셨어요. 시부는 도착하자마자 시모와 남편을 대차게 혼쭐 내주었어요. 친정에 아침부터 찾아온 시부가 남편 머리채를 잡으며 사과를 하러 왔거든요. 사돈, 정말 볼 면목이 없네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면서 아들 며느리 잘 살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집안 관리를 못해 따님한테 피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새아가 화 풀릴 때까지 친정에 있으렴 내 이것 정신머리를 싹 고쳐놓을 테니. 혹여라도 자기가 내려간 후 남편이 바가지를 긁으면 꼭 연락하라고 당부를 하신 뒤 시부는 시모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붕어머리인 남편은 시부의 말을 금세 까먹었는지 못 참고 연락을 해오더군요. 야, 너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까지 연락을 해? 그냥 몇 년 농사 짓다 핑계대며 올라오면 그만인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이러니 엄마 눈에 네가 예뻐 보이겠냐고. 매번 엄마랑 부딪히는 것도 네 그 못 참는 성격 때문이잖아. 몇 년 농사를 짓다 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 시간은 중하고 내 시간은 그렇게 막 써도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부모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서 농사 짓다 오라니까.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왜 엄만 나한테만 그 난리야? 넌 내 부모한테 뭐 해준 게 있긴 해? 제발 네 부모는 네가 챙겨. 내가 한가하면 너한테 다녀오라고 하겠어? 어쨌든 학원에서 너보다 내가 더 바쁜 건 사실이야. 나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네 욕심에 학원 망할 일 있냐? 그러니까 네 부모 농사는 네 부모한테 하라고 해.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의대로 선택한 게 아니라면 강요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결국 또 한 번의 말다툼으로 별거를 확정짓고 따로 지내게 됐어요. 아이가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집도 따로 구했고요. 부모의 별거로 겁먹었을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은 또 있었죠. 시모가 며칠을 시부만 없다 하면 제게 전화해서 갖은 막말을 또 해대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남편과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물론 농사 지으러 내려오란 말은 쏙 들어갔더라고요. 시부를 돕는 게 그렇게 넌더리가 날 정도로 싫은 일이냐며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으면 이렇게 이기적이냐며 제 부모님까지 거론하며 함부로 말을 해댔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 수모를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시모가 제게 연락해 퍼부어대는 말들을 모조리 녹음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원에 휴가까지 내고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선발로 마중을 나온 시부에게는 죄송했지만 그간 모아둔 녹음 파일을 전부 시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걸 들은 시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는
농사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모에게 농사하기 싫으면 네가 나갈 일이지 왜 잘 사는 사람을 오라가라 하냐며 며느리 앞에서 시모 머리채를 냉큼 잡아 올리더군요. 솔직히 당한 게 많아서 그런가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부는 일하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라며 시모를 쫓아냈습니다. 하여간 시모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군요. 시모가 나간 뒤 너무 죄송한 마음에 며칠을 제가 시부를 챙기며 지내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모를 쫓을 당시 시부는 시모에게 집에 새로 들어오는 가족마다 모조리 내쫓는 여편네라며 이제 우리 집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외동이 아니더군요. 제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이 한 명 있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된 아주버님과 형님을 시모가 하도 괴롭히는 통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 길로 아주버님은 시댁과 연을 끊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남편까지도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 시부가 참을 수 없었던 거였죠. 결국 시부는 시모를 집에서 내쫓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시모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모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저 때문에 시부에게 이혼당했다면서 울며 불며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저로 인한 거니까 저희 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가엾지도 않냐며 이게 다 저 때문이 맞지 않냐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어요. 거기다 시모까지 저를 잡고 늘어지는데 까딱도 하지 않으니 나중에는 자기 가정을 제가 다 파탄냈다며 얼굴에 침을 뱉더라고요. 남편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 모습을 보고도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그렇게 당해도 싸다는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화가 난 저는 그런 시모의 뺨과 남편의 뺨을 번갈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챙겨왔던 이혼 소장과 사직서를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예의라고는 없는 당신과 당신 엄마 둘이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뭐야? 당신이 내 가족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해? 남의 귀한 자식 데리고 살면서 네 편한 대로, 네 엄마 편한 대로 날 굴리려고 한 대까지. 그리고 내가 당신 가족을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니야. 당신 엄마가 못된 신보로 살아서 망가진 거지. 전 그 뒤로 법원 외에는 남편을 만날 일은 없었어요. 참 특별했던 건 시부가 제 이혼을 전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시부의 절친이 로펌 대표로 있다 명예퇴직을 했던 분이라 저의 이혼은 정말 일사천리로 정리되었죠. 거기다 시부 덕분에 남편에게서 위자료의 양육권까지 챙겨올 수 있었어요. 이혼 뒤 시모가 저 혼자 잘 되는 꼴은 못 본다며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둔 소금 봉지를 들고 시모 얼굴에 들이붓고는 다시 찾아오면 그땐 경찰을 부르겠다며 문전박대 제대로 해줬답니다. 이혼 후 수학 강사가 바뀐 전 남편의 학원은 의외로 삽시간에 망해버렸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줄줄이 학원을 그만둬 버렸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강사가 조금만 못 가르치고 실력이 없다 싶으면 학원을 곧바로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연락이 왔어요. 학원 어디로 옮겼냐면서 말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시모가 수시로 학원에 가서는 학생이며 강사며 회방을 놓는 바람에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어 학원은 문을 닫고 말았어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학부모 사이에서 입소문 제대로 나버린 탓이죠. 제 엄마 탓도 못한 채 국어 강사로 다른 학원에 다시 입사한 전 남편은 끝까지 심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고 결국 잘리고 입사하고를 반복하다 그 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님이 연락 와서 가르쳐 주더군요. 말 그대로 학원계에서 매장 당해버린 전 남편은 시모 뒷바라지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이 많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공부방을 차렸어요. 예전에는 이름 날린 유명 강사가 꿈이었지만 지금은 저를 괴롭히던 시모와 방관하던 남편이 없이 저만의 일을 하며 보내는 이 단란함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은 집에서 일하며 아이가 학교 후 돌아왔을 때 늘 제가 반겨줄 수 있는 것에 큰 감사함도 느껴요. 딸도 집에 왔을 때 자신을 반겨주는 엄마가 있어 집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참 좋아해요. 공부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인원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기까지 걸려있을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유명 강사로는 이름을 날리지 못했지만 동네의 유명한 단체 공부방 원장으로는 이름을 날렸네요. 이만하면 제 꿈을 아예 못 이룬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제 이름을 건 수학 전문 학원을 차릴 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활을 열심히 지낼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몇 해 전 이혼을 한 재혼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전 남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거든요. 제 이혼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때의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는 다 잊고 사는 기억이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열받는 일이라 사연글이라도 써볼까 하고 글을 쓰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은데 우선은 전 남편과의 악연이 시작된 곳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어요. 제가 3살이 더 많았죠. 게다가 같은 직장에 다녔어요. 저희는 사내 연애 금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연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축하해 줬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이 어딘가 모자랐냐고 하면 딱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기가 약한 느낌이 있는 남자였지만 착하고 순둥순둥했거든요. 저는 장녀라 그런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차분해지고 편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 결혼의 걸림돌이라면 시댁이었죠. 당시에는 시댁에서도 저를 손님 대접하고 예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할 건 아니었어요. 다만 시댁에 남편의 누나가 위로 셋이 있다는 점과 집안의 아들이 귀하다는 점이 제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제가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니 걱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걱정이 들었죠. 결혼 첫 해부터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들이밀어주면 누구라도 부담이 들고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애를 낳아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운에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아들을 원하는 시부모를 보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매번 볼 때마다 손주 타령하는 시부모에 애를 빨리 낳으라는 시누이 셋에 아이가 생기지 않고 3년이 지나자 그 호의와 간섭은 구박과 협박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걱정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별 생각 없는 듯 보였어요. 저에게 부담 갖지 마라. 그러면 아이가 더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달랬지만 저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죠. 남편은 말만 그렇게 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기 위한 일에는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결혼 3년 차에 저는 불임병원을 찾았어요. 남편과 함께 검사도 같이 했죠. 분명 둘 중에 누군가는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인지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을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연 임신을 위해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애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의 협조가 무조건 필요한데 남편은 정작 협조를 하지 않더군요. 제가 꼭 일찍 와야 하는 날은 정해줬음에도 꼭 그날엔 늦게 일수였죠. 그런 남편에게 불만만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남편 사촌 결혼식에 가게 됐어요. 솔직히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이런 행사에 며느리가 안 오는 거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거의 반강제로 가게 됐는데 정말 오지 말 거라는 생각으로 한숨이 팍팍 나왔어요. 왜냐고요? 남의 경사에 와서는 자기 가족 흉보는 사람들 때문에요. 아유, 고모네는 왜 손주가 그렇게 안 들어서요? 3년이면 애 둘은 낳고도 남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며느리를 잘못 들인 탓이겠지. 우리 애가 문제일 리는 없을 테고. 그러면 남은 건 며느리 아닌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귀인처럼 떠받들 것을 그거 하나를 못해서 하다못해 딸도 못 낳았어. 검사는 해봤어요? 몸에 무슨 이상 있는 건 아니고? 검사했다는데 둘 다 이상 없었대. 안 되면 진짜 시험관을 해서라도 애를 받아야지. 남편이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 비싼 보약을 그렇게 퍼마시고도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걸 보면 며느리한테 뭐가 문제가 있기는 할 텐데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그쪽 집안은 어떤데요? 형제가 있는가? 내가 다 봤지. 그 집은 아들이 많더라고. 며느리 밑으로 죄다 아들이었어. 게다가 그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 다 형제 자매가 주렁주렁이더만. 왜 우리 며느리만 자식복이 없는 건지. 성녀를 들였나 봐. 재수도 없지. 그 흉이 제 이야기라면 더더욱 오기 싫지 않겠어요? 게다가 오로지 제 탓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시모는 콕 집어 제 탓이라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저는 애써 들리지 않는 척했어요. 그럴수록 더 비참해졌지만요. 남편 놈은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고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내 욕하기 바쁘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쳐다볼 뿐인 상황이 정말 너무 짜증나고 화났어요. 그래도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참지 못하는 일이 터져버렸죠. 바로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의 신정이었어요. 시모가 제게 친정 부모님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인사라도 하고 싶다고요. 저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다기보다는 설마 좋은 날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부가 식사를 다 끝내고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애들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다 돼가는 거 아시죠?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만 앞으로 1년 안에 애가 생기지 않으면 애들을 이혼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그 말에 다들 당황해서 말도 못 꺼내고 시부만 쳐다봤어요. 제가 들은 소리가 진짜가 맞는지 궁금할 정도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이라니. 이유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애가 들어서지를 않았어요. 몸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태껏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면 우리가 며느리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부의 말에 저는 확 열이 뻗쳤어요. 시부모에게 대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부모님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죠. 새해 연초부터 이런 무식하고 더러운 말을 들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에게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죠. 아버님, 그 이야기는 제 남편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남편도 저랑 이혼하겠다고 했나요? 묻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면 따라야 하는 게 아들 아니냐?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도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으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신 그 대사는 저희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애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큰 건 저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한 일을 남편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 몸에 이상이 없으니 자연 임신 시도해보자는 말에 의사가 지정해준 날짜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면서 자기 바쁘고 애는 저 혼자 만드나요?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애는 못 만들어요. 저한테 비싼 보약 남발하지 마시고 제 남편한테 일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되더니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너 며느리 말이 다 사실이냐? 아버지, 사실은 저는 아직 애는 좀... 남편의 뜻밖의 말에 시부모는 너무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긴지. 뭐라고? 그럼 며느리 말대로 네가 애를 안 만들려고 한 거라고? 애가 있으면 피곤할 것 같아서요. 제 주변에서도 애는 최대한 늦게 가지라고 하기도 했고요. 남편의 말에 시부가 완전 당황한 모양이더군요. 그러면 나한테 말을 먼저 해야 했을 거 아니야?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어? 내가 손주 보고 싶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그거야 아버지 생각이고 저는 제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요. 제 계획대로면 저희 나이도 그리 많지 않으니 한 2년 정도 더 있다가 애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야, 이놈아! 시부의 노성이 터져 나오고서야 남편 놈은 입을 꾹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당황함이 분노로 바뀌어버렸고요. 사돈,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던데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듯하군요. 아드님이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시고 저희까지 초대해서 애를 못 낳으면 이혼을 시킨다고요?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사위가 문제였는데 왜 저희를 초대한 자리에서 굳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하셨어요? 대단한 집안이네요. 도리어 저희 쪽에서 제안하고 싶네요. 1년 안에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딸을 되돌려 받을게요. 그럼 되겠어요? 결국 시부는 말 꺼내고 본전도 못 찾은 채 서둘러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물론 시모도 황급히 물건 챙겨서 쫓아가더군요. 남편은 시부에게 혼날까 싶어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아버님이 저런 말 하실 거 미리 알았어? 나도 몰랐어. 설마 그런 말을 하실 줄 정말 몰랐다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난 다 당신 생각해서 애를 늦게 가지려고 한 것뿐인데 내가 도대체 뭐가 되냐고. 뭐가 되긴? 마누라 속이고 시부모까지 속인 놈이 됐지. 차라리 나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속이라도 덜 상하지. 너 여태껏 내가 하자 있는 인간처럼 취급받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나한테 불임의 책임을 다 떠넘기고 너는 일부러 임신 안 되도록 노력한 거였잖아. 네 행동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왜 상처를 받아? 아버지한테 혼나는 건 난데. 앞으로도 얼마나 들들 볶이겠어. 볶여. 나도 여태껏 계속 들들 볶였으니까. 당신이라고 거기에서 자유로우라는 법은 없잖아. 게다가 시부모님이 아셨으니까 잘 됐네. 당신이 앞으로 좀만 노력하면 손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남편은 너무도 뻔뻔하게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 문제로 시부모와 저 사이에 트러블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모른 채 했고 일부러 임신이 되지 않도록 조장했다는 사실은 정말 배신감이 너무 느껴지는 일이었죠. 게다가 그 모든 일이 친정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결혼해서 잘 살 거라 생각한 딸이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알게 된 부모님의 기분은 너무도 좋지 않아 보였어요. 딸아, 네가 이혼하고 싶다면 아빠는 너 안 말린다. 이런 집안에 있다가는 네가 더 고생이야.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더라도 아빠는 내 딸이 힘든 거 보기 싫어. 그러니까 힘들면 나와.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한 아버지는 남편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버렸어요. 제대로 아버지에게 찍혀버린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투덜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부모의 참견은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모두 돌아갔죠. 시부모는 틈날 때마다 전화와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제게 왔어야 할 전화는 이제 모조리 남편의 몫이 되었죠. 그쯤 되니 남편은 제가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아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손주에 대한 집착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맡고 있으니 제가 힘든지 알 수밖에요. 당신이 괜히 그런 말 하는 바람에 나까지 이게 뭐냐고.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그리고 4년 동안 나한테 덤탱이 씌워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제는 좀 당신이 가져갈 때도 되지 않았어? 나만 괴로우라는 법은 어딨어?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잖아.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됐다 됐어. 당신 이럴수록 애 낳는 일에 협조 안 할 거야. 상관없어. 나중에 또 당신 탓이라고 시부모님께 이르면 되지. 당신이 그 잔소리 다 들을 생각이면 그렇게 해. 나도 애는 가지고 싶지만 내 애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는 사람 사이에서 낳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찡찡대는 남편의 짜증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절실했거든요. 어쨌든 이번 일로 시부모는 나에게 임신에 대한 구박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저한테만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은 남편을 들들 볶아댔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했어요. 솔직히 남편 놈 믿을 거 없고 애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낳아봤자 남편 놈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시부모가 있으니 애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도 남자아이일 때의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저와 남편은 시험관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는지 2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남편은 제게 난 화가 아직 풀리지 않은 건지 자연 임신은 시도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 마치고 시댁으로 오라고요. 평소에도 시댁에 자주 가는 남편인지라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벗는데 웬 여성 구두가 보이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 보는데 아무리 봐도 시모가 쓸만한 구두는 아니었어요. 일단 높은 하이힐에 굽이 얇았고 디자인도 젊은 사람용이었거든요. 손님이 왔나 싶은 생각에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웬 여자가 하나 앉아있더군요. 너 이리 와서 앉거라.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시부는 저를 보더니 말을 꺼내기를 힘들어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시부와 시모만큼 제게 막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고르고 있는 걸 보니 말이죠. 게다가 시모도 저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남편 놈은 대놓고 제 눈을 피했어요. 손님이 오셨네요? 손님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우선 말을 꺼내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저 이 사람 애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이 임신했고요. 저희 사이 허락 맡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 존재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그런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로 정신 나간 말을 짓거리고 있었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남편부터 쳐다봤어요. 당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저 여자 하는 말이 맞아? 진짜로 그래?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우느라 여태껏 애 낳는데 협조 안 한 거야? 제 말에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미친놈아, 말 좀 해보라고. 저 여자가 하는 헛소리가 다 맞는 말이냐고 묻잖아.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목소리 좀 줄여. 저 여자가 내 아이 임신한 거 맞아. 그리고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여기 데려온 것도 맞고. 네가 뭔데 여기에 상간녀를 데려와. 너 진짜 미쳤어? 당신 유부남이야.
이 상간녀가 네 아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한마디 없이 시부모님한테 상간녀를 인사를 시켜? 그만두래. 뱃속에 아이 충격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내 듣자 하니 이 처자가 저번 결혼 때 아들을 둘이나 낳았더구나. 이미 둘을 낳았으니 셋은 쉽겠지. 그리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면 이번 아이도 아들이 아니겠소? 나는 너희가 이혼하든 말든 상관 안 한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는 달라. 저 아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니까. 대를 이을 아이를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러니 며느라가 네가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 손주를 위해서 이혼하고 집 나가거라. 시부의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결혼한 두 사람 사이를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떼어낼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상간녀가 이혼녀라는 것이 더 어이없었어요.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는 경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번에도 아들을 낳을지 낳을 수 없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에 혹한 시부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아버님, 아무리 손주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내쫓으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혼녀요? 저를 내치고 이혼녀를 며느리로 들이시겠다고요? 오호, 그러면 네가 먼저 애를 낳았으면 될 거 아니냐? 아들이 내게 협조를 했든 안 했든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내 품에 안겨줬으면 너를 내칠 일이 있었겠어? 네가 잘못한 걸 왜 여기 와서 이 난리야? 시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 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제 말은 듣지도 않을 거란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소리를 질러댔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제가 보낸 그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럴 거였으면 왜 결혼을 시켰냐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은요? 구박하고 화내고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라. 아주 대단하시네요. 그 손주가 그렇게 대단한 손주예요? 그리고 당신, 어떻게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그러게, 당신이 처음부터 잘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매번 짜증내고 화풀이하고 나한테 떠넘기니까 나도 당신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 거라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하고는 못 살아.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줘. 남편 놈도 마찬가지였죠. 짜증내고 화풀이를 하는 게 오로지 제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지도 않고 제 탓만 하는 놈을 남편이라 믿으며 5년을 살았던 제가 정말로 바보 같고 미련곰탱이 같았죠. 이혼을 왜 네가 결정해?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그 여자가 당신한테 잘해줘? 그래, 그렇겠지. 지금은 그 여자도 결혼 초에 나처럼 잘해주겠지. 그런데 그 뱃속에 애가 여자아이면? 혹시라도 잘못돼서 태어나지도 못한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잘해줄까? 단순하잖아. 사람 안 변해. 그 말은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안 변한다는 뜻이야. 원하던 아들 얻지 못하면 화내실 것 뻔하고 짜증낼 것 뻔한데 내가 당하던 것 그대로 당하면 그 여자는 화 안 낼 것 같아? 친정 부모님 다 모셔서 1년 안에 아들 안 낳아주면 이혼시키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시겠지. 안 그래? 아,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혼하고 싶어졌네. 그래, 이혼하자. 대신 당신 책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 아니면 나 이혼 못 해줘. 쉽게 이혼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딱 다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 말에 남편 놈은 꿈쩍도 안 했지만 옆에 있던 여자가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알고 나니 이 집안에 발을 들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상간녀에게도 화를 꾹 참으며 웃으면서 말해줬죠. 제 말 잘 들었죠? 뱃속에 애가 딸이면 들들 볶일 생각하세요. 친척들 앞에서 성녀라는 말을 듣는 것도 익숙해질 거고
사람들 앞에서 여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익숙해질 거예요. 마지막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이혼 이야기 듣게 될지도 모르죠. 제가 당했던 일 생각하면 이런 집 오고 싶지 않으실 텐데 제 발로 들어오셨으니 잘 버티세요. 하긴 아들만 있으면 며느리가 죽던 살던 상관없는 분들이니 뱃속에 애가 아들이면 걱정할 것도 없겠네요. 상간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입꼬리가 굳어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 보여준 그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표정은 사라졌죠. 이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제야 감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놈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합의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 놈이 생각보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쪼잔하게 구는 바람에 소송으로 넘어갔죠. 자기한테 이득될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같이 진행했어요. 상간녀에게 등기를 직접 전해주려고 그 여자의 집 주소로 찾아갔는데 상간녀는 없고 웬 남자가 그 집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남자는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나왔더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정지영 씨 계신가요? 누구신데요? 저 정지영 씨한테 상간녀 소송한 사람이에요. 혹시 집에 계신가요? 그 여자 집 나갔어요. 꼴랑 1년 살아놓고 집 주소 여기로 해놓는 바람에 제가 요새 많이 귀찮아요. 주소는 저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1년요? 왜 1년만 살아요? 이 아이들은 그 여자 아이들 아닌가요? 저는 남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분명히 시부가 말한 아들 둘을 낳았다는 건 이 아이들을 말하는 거였을 텐데요. 이 아이들은 그 여자애들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고 제 전처가 낳은 아이예요. 남자가 무척 화가 난 듯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상간녀는 직접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는 걸까 싶었죠. 저는 혹시나 해서 그 남자에게 상간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남자는 무척 귀찮은 표정으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자리를 떴어요. 그렇지만 그 몇 가지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게 됐죠. 상간녀가 주장했던 아들 둘은 상간녀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간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낭비가 심해서 남자가 그 여자와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이혼을 요구하는 이 남자에게 돈 없는 남자 자기 쪽에서 사양이라며 비웃고는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혼자 알고 있긴 아깝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상간녀의 전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다 말해주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려니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보에 민감한 시부모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여전히 저장되어 있는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이혼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지울 번호들이긴 했지만요. 네가 무슨 일이냐? 이제 와서 이혼 번복하려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요. 제가 재밌는 소식을 들어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너한테 들을 말 없다. 새아가 챙기느라 바빠. 그 새아가 말인데요. 알고 계시죠?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등기 보내려고 그 여자가 말한 주소로 갔는데 그 여자 전 남편이 아들 둘이랑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글쎄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새아가는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본 적 없는 여자라네요. 그 아들 둘은 그 남자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들이래요. 이상하죠? 거짓말하지 말거라. 네가 우리 아들하고 다시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서 새아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착각 마시고요. 저는 이혼 번복할 생각 없어요. 당신네 집안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는데 뭘 다시 붙잡겠어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세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그쵸? 제가 한 말이 시모의 무엇을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모는 대답이 없더군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걸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간녀가 실제로 아이를 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 제가 한 일들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 뱃속의 아이가 딸이기라도 한다면 그 집안은 뒤집어질 거예요. 제 속이 뒤집어진 것보다 더 크게 말이죠. 작은 복수를 하고 저는 이혼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혼이 되고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때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알고 있는 순서였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비참한데 둘이 즐겁게 지낼 거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곧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상간녀와 시모의 이야기 말이죠. 예전에 알고 지내던 남편 친구의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부부 동반 모임하면서 꽤 친해진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빠르게 연락이 와선 제 궁금증을 없애주었어요. 그 집안 완전 난리도 아니잖아. 자기 시모가 얼마 전에 그 여자 데리고 산부인과 갔거든? 상간녀가 안 가도 된다고 애 잘 크고 있다고 했는데도 너네 시모가 얼마나 끈덕지게 요구했는지. 결국은 네 전남편까지 합세해서 상간녀를 산부인과에 데려갔대. 안 가려고 그렇게 용썼다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 왜? 딸이라도 가졌대? 요즘 세상에 딸 가진 것도 축하할 일이잖아. 딸이라도 가졌으면 다행이지. 아예 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임신도 안 했으면서 임신이라고 속였대. 간도 크지. 어떻게 손 귀한 집에 들어가면서 거짓으로 임신을 꾸며?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라버렸어요. 저는 당연히 임신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임신도 안 하고서 애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하고 유부남을 꼬실 수 있는지. 하긴 그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애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여자는 어째서 순순히 산부인과를 따라갔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뭐? 임신 자체가 아니었다고? 그럼 산부인과를 왜 갔어? 미친 거 아니야? 애가 없는데 거길 왜 가? 그 여자도 바보네. 그게 아니라 완전 억지로 끌고 갔나 봐. 식사하러 간다고 해놓고 그 위층에 있는 산부인과로 냅다 데려간 거지. 결국 도망도 못 치고 거짓 임신 들킨 거지 뭐. 게다가 그뿐이면 말도 안 해. 왜? 또 뭐가 있어? 너네 시엄마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는데 하면서 애가 빨리 들어설 수 있는지 물어봤다더라고. 그런데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더니 기어코 검사를 한 모양이더라고. 근데 난수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 듣고 너네 시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더라. 그 병원이 아수라장이 됐다더라고. 그 소식이면 진짜 쓰러질 만도 할 것 같았어요. 손주를 위해서 며느리를 내치고 새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알고 보니 꽝이었다고 한다면 혈압이 오를 대로 오르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는 제가 신경 써줄 문제는 아니지만요. 이게 바로 혹 하나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거지. 너네 시부모도 진짜 징글징글해. 애가 안 생긴다고 며느리를 갈아치우는 시댁이 어딨니? 게다가 그렇게 아들아들 거리더니 결국은 사기 당한 거 봐. 그리고 너 상간녀한테 따로 복수는 안 해도 되겠더라. 아주 너네 시모랑 시부가 여자를 잡는 댄다. 허구한 날 불러대서 일 시키고 짜증내고 이혼은 언제 할 거냐고 매번 묻는다네. 게다가 그것 때문에 네 전남편한테 짜증내서 네 전남편도 우리 남편한테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더라고.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생겼지. 전남편 놈이 재혼하자마자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찌나 기분이 상쾌하던지. 솔직히 둘이 좋게 헤어졌다면 또 모르겠지만 정말 나쁘게 헤어진 축에 속하다 보니 전남편의 나쁜 소식이 제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버렸거든요. 눈에 안 봐도 선했죠. 그 상간녀가
남편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겠어요. 시모와 시부가 상간녀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상간녀는 남편을 괴롭게 하고 있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요. 저는 임신이 가능한 몸이었는데 전 남편의 협조가 없어서 못했지만 상간녀는 이미 구조적으로 임신이 불가한 판정을 받은 터라 시부모도 애가 탈 것이 뻔했어요. 또 저한테 했던 것처럼 구박할 게 분명했죠. 그렇지만 상간녀도 만만한 여자는 아니잖아요. 1년 만에 남자 재산 다 빼먹고 날랐다는데 이번에도 그 재산 빼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알려줄 의리 같은 건 없으니 잠자코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친구에게 이야기 들어보니 그 집구석은 여전히 콩가루에 풍비박산이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이혼을 하고 마음이 무척 허하고 부글거렸는데 차분하게 가라앉더군요. 그리고 그 집구석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던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아팠던 만큼 그 사람들도 아프기를 바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돼서 솔직하게 말해서 편안해진 것 같아요. 친구에게 그 말을 들은 뒤로는 가끔 그 집안 사정에 대해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제가 재혼을 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됐고요. 재혼 상대는 제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재혼한 남편은 초혼이고 저는 재혼이라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면서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제가 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몸에 이상은 없는데 임신이 5년 동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피임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어차피 생기지 않겠지 하는 체념의 마음이요. 그래서 재혼한 남편에게는 결혼에 아이가 중요한 요소라면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아이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요. 원한다면 시험관은 시도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헛된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의 남편은 도리어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서 지금 남편의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었어요. 이혼하고 2년 만에 결혼하게 된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재회를 했어요. 바로 산부인과였죠. 시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상간녀도 같이 있더군요. 참 반갑더라고요. 임신이란 지옥에서 여전히 허우적대는 둘의 얼굴을 봐서 그랬을까요? 상간녀는 무척 달라져 있더군요. 시모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꾸미기는커녕 피부도 칙칙하고 눈빛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죠. 제가 산부인과 안으로 들어서자 전 시모가 저를 발견하고는 살짝 놀라더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다시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까 궁금해서 여유롭게 따라 나갔죠. 그때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뒤따라오던 지금의 남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당신 어디가? 접수했어? 당신이 들어가서 접수 좀 해줘. 나 잠깐 이야기만 하고 들어갈게. 애기들 울면 분유 좀 주고. 우리 이야기를 듣던 전 시모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너도 대단하구나. 어디서 애 딸린 남자 만나서는 엄마 행세야? 거기 총각은 알아요? 이 여자가 애도 못 낳는 성녀라는 거. 알고도 결혼을 할 마음이 들던가? 아무리 애 키워줄 엄마를 찾는다고 해도 애를 한 번도 낳아본 적 없는 여자한테 애를 맡기면 어쩌나? 발끈한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뭐라고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이 애들 우리 와이프 아이들이에요. 와이프 배 아파 낳은 제 아이들이요. 그리고 누구신데 남의 가정사에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간섭하십니까? 여보, 그만해. 말 안 통하는 사람이야. 전 남편 어머니. 그러면 더더욱 당신이랑 만나면 안 되지. 지금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스트레스라도 받아봐. 태교에 너무 안 좋을 텐데. 병원 바꿀래? 아니면 시간대를 좀 바꿀까? 아니야, 그냥 들어가 있어. 금방 끝내고 들어갈 테니까.
시모는 저와 남편의 대화에 깜짝 놀란 듯 보였어요. 하긴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았나 보더군요. 남편이 못마땅한 모습으로 시모를 노려보다 안으로 들어가자 시모가 저한테 온갖 말을 다 쏘아붙이더군요. 네가 정말로 저 아이들 엄마야?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한테는 아들 하나 낳아주지도 않더니 다른 남자한테 홀라당 시집 가더니 애를 그렇게 낳아줘? 너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가 애를 안 낳아준 거니? 정말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고 단순히 어머니 아들이 애 낳는데 협조를 안 한 것뿐이에요. 저도 제가 여태껏 불임인지 알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한테 있는 거겠죠. 그래도 며느리 데리고 여기 와 있는 거 보니 임신이라도 했나 봐요? 소문으로는 임신 못한다더니 그런 것도 아닌가 보네요. 축하해요. 제 축하에 전 시모가 열이 받았는지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그런데 뭐라 쏘아붙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거 보니 대충 감이 왔죠. 아직 임신이 아니었나 보다라고요. 그 얼굴 보니 아니셨나 보네요. 뭐 그래도 간절하면 생길 거예요. 저도 생겼으니까요. 너, 네가 그런 식으로 이혼만 안 했어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재소음 붙은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를 내 손으로 안아봤을 텐데. 네가 초를 치는 바람에 일이 다 꼬였잖아. 제 탓이 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첫 번째 며느리가 꽝이라서 갈아치우고 새 며느리 들였는데도 손주를 보는 게 힘들어서 열받는 거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괜히 화풀이는 하지 마시죠.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안이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더 이상 저를 물고 늘어지지 마시라고요.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잖아요. 그쵸? 하긴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어머님 아드님도 문제는 있죠. 어디서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엮여서 조강지처 버리고 새 여자 갈아탔는데 조강지처보다 더 곤란한 상황일 테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집안 사정은 괜찮아요? 그때 그 여자 전 남편이 그랬거든요. 1년 만에 자기 전 재산 털어먹은 여자라고요. 그래도 이 집에서는 오래 가네요. 제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분노하는 듯 하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새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임신이 힘들다던 며느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임신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전 남편은 결국 이혼을 했더라고요. 친구가 알려주는데 정말 웃겼어요. 이번에는 시모가 두 사람 강제로 이혼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걸 전 남편은 막지도 않았다고 해요. 부부관계도 벌써 끝이 난 모양이더군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었으면 시모가 혼자 저런다고 정말로 헤어지지는 않았겠죠. 전 남편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여자가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애를 가지지 못하는 상간녀 때문에 시부모는 상간녀를 괴롭히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풀었겠죠.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들은 시부모도 그대로고 그저 자기한테만 잘해주길 원하는 남편놈도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 며느리 와이프가 바뀌어도 그 집 구석은 그대로인 거예요. 시모는 제가 망쳤다고 말했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본인들이 다 망친 거죠. 그래놓고 남 탓하는 거 보면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일로 전 남편은 두 번째 결혼을 빛과 같은 속도로 파토내고 다시 혼자가 돼서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는 그런 전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는데 나서는 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고 나면 그 누구도 나서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도 그 집에서는 대가 끊기게 된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꼭 제 욕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치만 그 집안 대 끊기는 건 그 집 유별난 시부모 때문이죠.
저야 이렇게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걸요? 제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걸 알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이야기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여우 같은 년이 다른 남자 꼬셔서 애 봤다면서 말이죠. 여우던 뭐던 애 낳아줄 며느리 내쫓은 건 생각도 않고 오로지 며느리 탓만 하는 거 보니 그 집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 마주치고 나서 저의 과거가 생각나 이렇게 글을 올려보게 됐어요. 그때의 기억들은 생각할수록 정신을 갉아먹는 일들이라 깊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벗어났고 저는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으니까요. 이혼을 잘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혼자 참지 마세요. 혼자만 잘하려고 하다간 정신이 나가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